최고는 한 6천만 원까지 벌어본 것 같아요. 달에. 월, 화, 수, 목 3.5톤, 5톤 차 이렇게 한 차씩 매주를 들어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자기 장사 하시는 분들 차이는 그냥 행동 하나 안 하냐의 차이. 같이 좀 부자가 되자. 저는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많다고 하는 거를 진짜 많더라고요. 저 1억어치를 오픈 물량으로 공짜로 달라는 거죠. 이 양아치네. 왜냐면 다들 킬링 멘트가 있어요. 계약을 딱 땡길 때 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사장님이랑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 처음에 약간 좀 어이가 없죠. 전화 왔는데 연기자랑 똑같다. 그러니까 모든 영업사원들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지나간 거에 대한 후회를 진짜 절대 안 하려고 하거든요. 후회해봐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서 교훈을 얻자는 게 제 인생의 약간 모토인데.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들 따라할까봐 걱정돼. 아예 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무배사 구독, 좋아요, 댓글 또 뭐 있죠?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 4년제 대학을 서울에서 나와가지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했는데 진짜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좀 걱정을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좀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자신감.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항상 제가 뭘 잘하는지를 생각하고 지금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요. 지금의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어서 물건을 파는 거는 자신 있다. 그러면 뭘 팔까를 이제 고민을 많이 했지 이게 돈이 될까 뭐 이런 고민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직장을 다니신 거예요? 월급 200만 원, 250만 원 받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의도치 않게 첫 애가 결혼하자마자 생겼어요. 원래는 좀 돈도 좀 모으고 왜냐면 처음에 돈이 없는 상태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모으고 하자 그랬는데 제 월급보다 와이프 월급이 훨씬 컸거든요. 와이프가 삼성전자를 다녔고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애가 생기면 와이프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 크게 들면서 이제 영업이라는 걸 발을 들인 거죠. 회사가 어디였어요? 옷 전공했어요. 옛날 제일모직이죠. 프로모션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랜드로버 영업사원이었는데 야 우리같이 가진 거 없는 애들이 큰 돈 벌 수 있는 건 영업밖에 없다. 그래서 영업을 미니로 시작을 했는데 BMW 미니. 맞습니다. 그 미니에서 시작을 했는데 첫 달에 한 4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200만 원밖에 못 벌던 제가 갑자기 400을 딱 버니까 돈 벌기가 생각보다 쉽구나 이 생각이 똑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그렇게 벌다가 더 큰 돈을 벌고 싶으니까 랜드로버를 두드린 거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 랜드로버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차량 판매 가액부터가 기본 1억부터 시작이었고 워낙 부자들이 타는 차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었고요, 영업사원들이. 근데 제가 또 패기롭게 랜드로버의 문을 두들겨가지고 거기 상무님께서 면접을 볼 때 이제 뭐 미니판은 3천만 원짜리 팔던 애가 바로 뭐 1억짜리 팔 수 있겠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 3천만 원짜리 사는 사람은 3천만 원 돈 있으니까 오는 거고 1억짜리 사는 사람은 1억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냐. 사람이 다른 건 아닌데 뭐가 다르냐 제가 그랬죠. 그게 조금 좀 충격적이셨나 봐요. 그렇게 대답하는 애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맞잖아요. 근데 뭐 3천만 원 있는 사람이나 1억 있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냥 돈이 더 있다 뿐이지. 랜드로버 가니까 진짜 많이 벌더라고요.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영업이란 직업 특성상 이렇게 많이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막 그게 강했었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급여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정이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걸 원했고 그리고 더 이상 큰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 랜드로버 영업으로. 랜드로버에서 돈 많이 벌 때는 얼마까지 벌었어요? 랜드로버에서는 가장 많이 벌었을 때 한 4천만 원까지 벌었고 월에요? 한 달에. 월에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뭐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잘못인데 1000개밖에 안 되는데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벌면 좀 메타 인지가 박살이 나요. 그래요? 제가 뭐 되는 줄 알아요. 그 돈이 항상 벌릴 줄 알고. 그래서 씀씀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큰 돈을 버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몇 번 그런 돈을 벌고 나니까 제가 이 돈을 계속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고정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면서. 근데 이제 랜드로버가 큰 돈을 벌기가 힘들어졌어요. 뭐 랜드로버뿐만 아니라 수입차 영업사원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점점 그렇게 회사 구조가 바뀌고
수익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판단을 하고 나오게 된 거고. 퇴직하게 되면 망설여지잖아요. 가족이 있고 내가 이만큼 벌 수 있을까? 뭐 보통 출구 전략이라고 그러죠. 장사해서 한 7, 800 정도만 벌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들어가는 돈을 줄여서라도 맞춰서 살자. 약간 이런 개념으로 장사로 제가 전향을 한 거였거든요. 장사는 뭐 하셨어요? 치킨집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매출이 좀 올라가니까 또 다른 걸 해보고 싶다 싶어 해가지고 떡볶이집을 또 업종 변경을 했고, 업종 변경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많이 까먹었죠.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일을 못했어요. 수입이 전혀 없었고 그냥 뭐 가지고 있는 돈은 다 가게 차리는데 썼으니까 이제 제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대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살면서 가장 많은 대출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커가고 있으니까 이제 위기감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SOS를 하게 됩니다. 나도 계란 한번 팔아보고 싶다고. 친구가 계란을 팔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부천에서 하고 있고 거의 10년 가까이 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돈이 많이 드냐? 그냥 일단 트럭하고 계란만 사면 된다. 그래서 그 정도는 어떻게 마련해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다음날 이제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와이프 카드론으로 이 트럭을 산 거죠. 바로 다음날? 네. 그리고 다다음날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미친놈이라고. 또 치킨집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같이 한다고. 같이 해보겠다고 일단은. 그러니까 치킨집으로 번 돈으로 계란 사고. 예, 그렇게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간절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1년을 살았는지 저는 잠도 되게 많거든요. 하루를 어떻게 쓴 거예요? 4시쯤에 일어나서 부천 가서 계란을 받아서 김포에 와서 아침에 가게들 준비할 시간에 가서 영업을 하고 점심에 이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왜냐면 밥 사 먹는 것도 돈이 아까웠으니까 집에서 먹고, 그리고 나와서 한 2-3시까지 또 영업하다가 치킨집 가서 4시부터 이제 한 1-2시까지 치킨을 팔고 4시에 일어나서 계란 받으러 갔다가 그런 식이었어요. 1년 동안. 그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간절하니까 그래서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근데 만약에 제가 결혼 안 하고 애가 없었으면 또 그랬을까 싶어요. 근데 애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지켜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진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영업사원 때 돈 많이 벌어봤고, 그리고 돈 벌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때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실패의 경험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솔직히 안 듣거든요. 어른들이 돈 벌 때 잘해야 된다, 관리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항상 하시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막 수입차도 막 2대씩 사고 막 그랬어요. 막 진짜로 막 갖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제가 가진 게 없더라고요. 빚은 그대로고. 저희 집은 풀소유거든요. 제가 유튜버 이썸님 정말 좋아하는데 유튜버 이썸님만큼 가전장비가 풀소유? 네, 풀소유예요. 모든 가전이 다 있고, 그리고 되게 자주 바꿔요. 6개월에 한 번씩 차를 바꾸고. 무슨 차를요? 뭐 아우디도 사고 BMW도 사고, 제규어 랜드로버 있었으니까 제규어도 사고. 미친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왜냐면 치드녹세로만은 제가 봤을 때 1년에 소나타 가격 정도 쓴 것 같아요. 그 당시 진짜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완전히 느낀 거죠. 지금은 차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차에 대한 욕심도 아예 없고, 핸드폰도 정말 6개월에 막 1년에 한 번씩 바꿨거든요. 지금 중학교 때 이후로 2년째 쓰는 핸드폰은 지금 처음입니다. 약간 그거네. 나 어렸을 때 놀만큼 놀아봤다? 맞아요. 네, 저는 풀소유를 지향하고, 거래처 사장님들이 잘 되셔야 저도 대박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고촌 번향집 많이들 드셔주세요. 저는 이렇게 일하다가 점심 식사 하더라도 무조건 저희 거래처 가서 먹습니다. 또 일부러 그렇게 챙기시는군요. 네네네네. 문을 안 열었네요? 저기 대표님 여기 근처에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금방 가져가실 거래요. 그래서 문 앞에 놔달라고. 두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아침에 바로 들고 가신대요. 다른 지역으로. 첫 번째 집 배달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시죠. 차가 정상은 아니에요. 저는 제일 좋아해요, 이 차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외제차를 다 타셨을 건데. 네, 제일 좋습니다, 이 차가. 제일 사랑하는 차고. 그리고 사실 제가 한 몇 달? 2-3달 전에 랜드로버 차량을 구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왜냐면은 3년 만에 성과를 내서 이제 구매를 한 거거든요. 판매하시다가 고객이 되신 거네요? 그쵸. 진짜 갖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돈을 벌어서 사니까 조금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정말로 좀 울컥했다고 해야 되나? 3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좀 저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보상? 네, 와이프도 좋아하더라고요. 고생한 거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근데 와이프가 고생이 또 많았죠, 저 때문에.
보통 씀씀이가 있으셔갖고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좀 영업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좀 절실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절실했기 때문에 빨리 좀 거래처를 많이 해가지고 금방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수익이 나다 보니까 순식간에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궤도에 이렇게 올려놓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뭔가 뭐 기질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능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기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알바도 많이 했거든요. 알바를 진짜 많이 했는데 항상 손님들이랑 술집에서 알바할 때도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는 거 진짜 꺼림낌 없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뭐 나이키 매장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그때 점장님도 저보고 하는 말이 너 어디서 뭐 판매해봤냐고 막 물어볼 정도로 제가 그 매장에서 축구화를 제일 잘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스타일이 뭐냐면 저는 계획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상품을 팔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아봐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나는 그 물건을 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차 할 때도 랜드로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뭔지를 먼저 공부하고 자신 있게 좀 얘기해야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보다 뭐 BMW가 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어버버버 하면은 신뢰도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들, 그리고 내가 가려는 타겟이 어떤 걸 원하는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준 건 아니고, 랜드로버 영업할 때도 처음에 그잘 파는 선배님들 상담하고 있으면 몰래 옆에 가갖고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시는지. 그럼 그거 하나씩 제가 다 썼거든요. 왜냐면 다들 킬링 멘트가 있어요. 계약을 딱 땡길 때 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본인은 어떤 거셨어요? 저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지금 뭐 다들 줄 서 계시니까 저는 약간 좀 당당한 스타일로, 그리고 나서 계약 안 하시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비굴 모드로 이제 한 번만 더 방문해 주셔서 한 번만 더 와주셔서 제가 또 성심성의껏 해보겠다고. 저는 랜드로버 영업할 때는 그냥 안 살 것 같은 스쳐가는 고객님들한테도 무조건 계속 연락했거든요. 누가 살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근데 그거를 버리는 영업사원들도 많아요. 저 사람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킬링 멘트들이 하나 있어요. 다들 있어요. 그냥 막 좋아요만 남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BMW보다 좋아요 그냥 계속 그걸로 하는데 사시더라고. 그런 것도 보면서 와, 저것도 능력이다 그러고. 어쨌든 팔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일단 계약부터 하시라고, 어차피 계약 취소하시면 계약금 다 돌려드리니까 그냥 그렇게 땡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취소하실 거면 아예 계약도 하지 마시라고 막 그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진짜 잘하는 분은 이 손님에 따라 이 스타일, 저 손님에 따라 저 스타일 다 바뀌더라고요. 유연하게.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영업하는 사람은 연기자랑 똑같다. 그 상황에 맞춰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솔직히 거짓말도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업사원들을 믿지 마십시오. 저는 분양사무실 가서도 제일 분양사무실에서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말이 이 좋은 호수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좋은 호수 아니면 안 해요. 그러면은 한 10분 들어갔다가 오셔가지고 지금 좋은 게 하나 나왔다고. 제가 써먹던 수법이거든요. 왜냐면 흰색 재고 하나밖에 없는데 대표님 어떡하죠? 흰색 아니면 안 한다고 하면은 어디 가서 담배 하나 딱 피고 와가지고 대표님 흰색이 재고 하나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땡기기도 하고. 다 영업의 기술인데 그 영업사원이 좀 마음에 들면은 알고도 속아주는 거고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랬는데 어떻게 치킨집은 또 잘 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좀 변태적으로 했어요. 변태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배달의 민족은 깃발이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깃발을 여기다 꽂아 놓으면은 이 주변에서 어플을 키시는 분들은 깃발에 가까운 순서대로 그 업장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깃발을 여기다 꽂아 놓으면 여기서 배달의 민족을 쳤을 때 저희 업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 깃발을 한 8개 정도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깃발 8개를 꽂아 놓고 일주일 동안 주문이 들어오는 통계를 냈어요. 엑셀로 정리를 해서 어느 깃발이 어느 요일에 어디에서 주문이 제일 많았다, 이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8개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프랜차이즈 치킨 본사 상무님 보시고 다른 지점에 교육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어요. 여기서는 얼마나 들어왔고, 뭐 어느 요일에 많이 들어왔고, 뭐가 많이 들어왔고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한 2달 만에 한 1,500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분석을 잘 하셨네요. 왜냐면은 영업이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많이 먹는지 알아야 되고, 어디서 우리 치킨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무슨 요일에 많이 먹는지 알아야지 거기다가 뭐 전단지를 뿌리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뽕에 찬 거죠. 나는 영업을 해도 잘하고 뭐 장사를 해도 잘하고 나는 그냥 뭐 다 월등하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무너진 거죠. 다른 걸 또 시도하면서.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된 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저한테 교훈이 됐고. 그때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업종 변경이 문제였죠. 떡볶이집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게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 우리나라 불굴의 분식 카테고리의 1위는 엽기떡볶이거든요. 근데 엽기떡볶이는 워낙 성장한 브랜드고 제가 장사를 해도 막 권리금을 막 1억씩 줘야 되고 막 그런 점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모험을 한 거죠. 이제 생긴 브랜드지만 나중에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브랜드를 이제 한 거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하고 그냥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무너지고 1년 정도는 일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돈을 많이 까먹었죠. 거의 한 1억 5천 가까이 까먹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일은 못했고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멘탈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지금 여기에요? 호텔이다 보니까 손님이 많잖아요. 제가 얼른 일하고 오겠습니다. 차 운전하실 때 풍력은 많이 안 내는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이 장사하면서 운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화물차를 살면서 몰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선 타면 안 되는 거를 운전면허 딸 때 배웠지만 실제로 운전할 때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차선 들어갔다가 딱지랑 2번 끊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는 승용차로도 1차선을 안 타요. 그냥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계란 때문에 뭐 속도 안 내고 뭐 그런 게 있으세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은 급가속, 급감속, 좌회전 선회할 때 그때 빠르게 하면은 계란이 다 뒤집어집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깨져서 아까운 것도 아까운데 그거 치우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영업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요? 이런 거였어요. 차 뒤에 계란이 한 100판 정도 실려 있어요. 만약에 실려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거래처는 하나도 없어요. 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디서 계란을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느 식당에서 계란 많이 쓰는지 딱 대충 생각해보면 어디가 많이 쓰실 것 같으세요? 오므라이스지. 오므라이스집 맞나요? 아니요. 계란말이? 그렇지. 계란말이 쓰고 계란 후라이? 백반집. 백반집. 그리고 막 안 떠오르네요. 그쵸. 근데 제가 처음으로 뚫었던 거래처가 김치찌개집이었거든요. 김치찌개. 저는 모르니까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그냥 명함을 드리고 저는 약간 솔직하기의 매력이라고 이제 계란 장사 처음 하는데 다른 분들보다 무조건 싸게는 드릴 테니까 거래만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는데 김치찌개집에서 계란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치찌개집에서 계란을 왜 쓰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계란말이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거래처가 없습니다. 지금 차에 100판이 있는데 이거 사시면 제가 진짜 싸게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모인 거예요. 하나하나. 속된 말로 몸빵. 그렇죠. 저는 왜냐면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계란이 뭐 어떻고 저쩌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가 저는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이거 뭐냐 이런 막 친구가 또 얘기해주면은 네이버랑 검색해보고 일일이 다 물어보고 왜냐면은 계란도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변수가 엄청 많아요. 지금은 알죠. 워낙 많은 거래처가 있고 워낙 많은 컴플레인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조심해서 납품해야 된다는 데이터가 쌓였는데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이 데이터가 올 때까지 온 거 아닌가 싶어요.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안전소리 듣고 힘든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인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건방진데 제가 영업하러 들어가면 제가 차를 팔 때도 마찬가지고 당신은 나한테 차 사는 게 운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래처가 되는 것도 운이다. 당신의 복이다. 왜냐면 나는 계란을 싸게 드리려고 온 거고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당신은 복을 걷어차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마인드셋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만약 그 사람이 저한테 막 함부로 해도 오기가 생겨요. 오히려 제가 제일 상처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명함을 드렸는데 받자마자 그 밑에 쓰레통에 버리시더라고. 어떡해. 나는 저거는 귀찮은 걸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매너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무조건 전화 오게 하겠다 해서 그 옆에 짬뽕집이랑 김밥집을 엄청 영업을 해서 뚫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얘기했거든요. 옆 가게도 한 번씩 싸게 드리니까 소개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 넌지씨 젊은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가서 얘기해 주시거든. 계란 얼마에 받냐고. 네. 전화가 온 거예요. 결국에 사장님이랑 거래하고 싶지 않습니다. 막 처음에 약간 좀 어이가 없죠. 전화 왔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래서 사장님 제가 사실 영업 갔었는데 사장님 제 명함 버리셨다 눈앞에서. 저 상처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예, 거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야. 지금은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약간 그런 오기가 있어요. 대단하다. 어떻게든 그래서 연락 오게 만드는. 그렇죠. 오히려 옆에 거래처는 잘렸는데 그 사장님 거래하고 있어요. 아, 희한하다. 예. 원래 그렇잖아요. 싸우면 더 친해진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스토리 있으면 좀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대단하세요.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에요? 제가 성격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저는 지나간 거에 대한 후회를 진짜 절대 안 하려고 하거든요. 후회해봐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서 교훈을 얻자는 게 제 인생의 약간 모토인데, 근데 그 긍정적인 거를 진짜 무한 긍정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 자존감을 좀 높여놔야 좀 어떻게 보면 잡상인 취급 당하고 이런 것도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존감이 깎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좀 되게 하찮게 느껴지고, 근데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당신한테 복을 주러 온 사람인데 당신이 날 잡상인 취급하면 당신이 손해다 이러면 제 자존감은 아주 멀쩡하거든요. 살아있는 자존감이 뭐 팔딱팔딱 뛰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된 거죠. 계속 그렇게 저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요. 자리를 잡게 된 어느 시점이었어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다. 얼마? 5개월,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얼마였어요? 그때 번 게요? 한 800에서 1000만 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6개월 만에 그게 가능하지? 뭐 저처럼 하면 됩니다. 무슨 거래처가 늘어났어요? 뭐 하루에 뭐 10개, 20개씩도 늘어난 적도 있고. 본인만의 잘 뜯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오, 그쵸. 그러니까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공부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네.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A4 용지 전단지나 명함을 이렇게 돌리고 가요. 네. 가끔 뭐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계산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누가 이렇게 명함 던지고 네 명함 두고 갈게요 이러고 맞아.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게 다 식자재 업체들이나 뭐 네. 저희 같은 사람들 영업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너무 차별화가 없잖아요. 근데 차별화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은 사장님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저는 그냥 주방으로 쳐들어가요. 아, 그래요? 사장님이 없으면 보통 주방에 계시거든요. 주방에 가서 네 어디서 사장님 저희 계란 도매업체입니다 하면 놀라죠. 보통 계란 명함만 두고 도망가는데 사장님이랑 얘기를 꼭 해요. 사장님 계란 얼마나 쓰시냐고, 얼마에 받으시냐고 계속 귀찮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장님 저 얼만데 왜 이렇게 비싼 계란 쓰시냐고. 그리고 사장님 막 이러시거든요. 10년 동안 거래해서 바꾸기가 좀 그렇다. 저랑 10년 하시면 되죠. 맞잖아요. 그분 10년 했으면 맞네. 할 만큼 해줬네. 뭐 할 만큼 해줬고 나이도 이제 있으실 텐데 자라나는 새싹 키우셔야지 사장님. 그분한테는 사장님이 도움이 안 된다. 나는 사장님이 너무 소중하다. 맞잖아요. 아이, 맞는 말만 하네. 그 사장님도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런 식까지 대화가 오가면 거의 90%는 연락 온다고. 아, 그래요? 네. 아, 그 정도까지의 대화가 오가면. 이거는 대화가, 시도가 중요하구나. 명함 딱 던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들 따라할까봐 걱정돼. 아예 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이건 성격이야. 맞아요. 근데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저는 그래요. 근데 저도 그냥 명함만 던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어느 정도 목표를 채워야 된다고 확 했을 때는 그렇게 해요, 저는. 어디 가요? 어제 우리 직원이 잘못 배송한 거 제가 지금 똥 치우러 왔습니다. 여기. 나 몰라. 어떻게 생겼나? 저 유튜브 나오니까 나중에 구독해주세요. 선생님 착해요. 배달 자주 와요? 네, 일주일에 2번 와요. 얼마나 쓰신 거예요? 그래도 거의 한 1년 넘게 쓰신 것 같은데. 사장님, 쌀은 얼마에 들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52,000원? 52,000원. 우리도 쌀 하긴 하는데 응.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어차피 내가 토요일날 네. 쌀을 사요. 아, 사시는구나. 그렇지. 그러면 내가 배달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그치? 월요일날 계란 올 때 우선 2개를 가져. 신동진으로? 신동지는. 오케이. 내가 지금 신동지 마지막 거 털면 일주일에 3피를 쓰거든요. 그랬으니까 2개는 지금 하나 있어. 고춧가루도 26,000원. 100% 참기름. 향미유 말고. 향미인데 이거? 향미유 쓰셔? 안 돼. 알겠어요, 사장님. 쌀 팔았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팔면 됩니다. 뭐 필요하신지 모르니까. 근데 저도 계속 물어보는 게 그게 나중에 제 데이터가 되면 거기서 뭐 식당에선 이런 걸 많이 쓰는구나 이런 거가 있으면 그만큼 제가 더 많이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도 지금 몇 시죠? 지금 11시도 안 됐어요. 10시 45분인데 그러니까 빨리 일하고 빨리 쉬는 게 좋더라고요. 원래 8시까지 출근했었는데 직원들도 이제 아침에 차가 안 막히니까 새벽에 빨리빨리 하고 그냥 빨리빨리 쉬자고. 젊은 애들이니까 또 저녁에 놀아야 되니까. 무배당 구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일단은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보잘것없는 하루인데 그냥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시니까 보시는 분들도 하루 또 열심히 마감하시고 기분 좋게 보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응원해 주시면 또 본인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해주세요. 조태꾸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걸 잘 배웠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건승하십시오. 나중에 진짜 제가 좀 더 자랑할 만한 일이 있으면 따로 한 번 더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직원들 수입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결혼하고 이런 거 좀 자랑하고 싶어요. 꼭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 한 명 올해 결혼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기반을 만들어서 결혼하는 건 아니라서. 그런데 아까 봤던 팀장, 그 화이팅 하자고 했던 그 친구 결혼하고 집 사고 차도 좋은 거 좀 타고 그런 거 보는 게 목표라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느샌가 100억에 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상황에, 그 과정에 꼭 뵐 수 있으면 연락드리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요.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